토지 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토지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돈을 벌겠다는 욕심만 좀 있는데, 그거보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투자하면 100% 망하는 땅 7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영상은 제가 한 200여 개의 영상 중에서 그 중요한 내용 팩트를 좀 골라서 한번 중간에서 한번 다져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팩트 있게 중요한 내용만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입니다. 토지 성락서로 허가 진행 가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이제 그 의뢰가 들어오시는 분들의 한 50%, 비율로 봤을 때 한 50% 정도는 첫 마디가 제가 이 임야를 제가 이 농지를 매매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은 토목 설계나 아니면 건축 설계나 아니면 공무원, 건축 공무원이든 토목 공무원이든 이거에 대해서 100%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 부서 자체가 한 개,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 이런 같은 경우는 10개, 20개, 30개 이렇게 협의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개발행위도 굉장히 부서가 많기 때문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하고 토지 매매를 해가지고 만약에 허가가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난처하죠. 하기 때문에 토지 매매 전에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허가도 진행이 되니까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토지 사용 승낙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인감 도장도 찍는 게 정석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임야는 반드시 경사 분석도, 표고 분석도, 인목 축척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임야도 마찬가지인데, 임야에 그 문의 오시는 대부분이 보면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저수지 뷰, 근처의 뷰나 아니면 도로에서 인접한 임야, 아니면 그 진출입이 괜찮은 임야,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입지적인 조건만 보고 굉장히 괜찮은데 허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임야 같은 경우는 이 산지관리법의 기준을 하는데 산지관리법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경치 좋다, 위치 좋다, 저렴하다 이런 거 경매에 나왔는데 내가 하면은 좀 개발을 좀 잘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면은 개별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임야 개발에 대한 공무원과의 어떤 소통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실 이제 맹지 같은 경우는 우리 블로그나 유튜브 봐도 맹지에 관련해서 분석 판단하는 이런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허가상에 제가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본입니다. 도로를 접하지 않다. 도로를 접하지 않아도 국어라든가 국유지를 통해서 절명을 받아서 갈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마저도 안 된다. 또 도로도 접하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맹지라는 거는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수나 오수 정화조를 심어서 우수도 마찬가지고 유출할 때 그 국유지가 아닌 예를 들어 사유지의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그 공공 그 관로로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 또한 또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우수, 오수, 특히 농지는 무조건 편편하니까 개발이 다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본인 그 부지에서 바로 관로로 연결할 수 있어야지 타인 그 농지나 임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가상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반드시 아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 칼치기 분할이 뭔가 하면은 특히 이제 맹지의 가장 기획부동산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칼치기 지적도, 특히 임야도에 길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는 임야에 중간에 길을 내고 지적도상에 길을 내고 좌우로 이제 지적 분할을 일률적으로 100평이면 100평 분할을 해가지고 이게 대해서 이제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을 하려고 한다 이러고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히 이제 뷰가 좋고 또 관광지 주변이고 저렴하고 하니까 매매를 예전 같으면 좀 하는 경우 해서 피해 속출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칼치기 분할
일률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 이런 임야 같은 경우는 거의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도로하고 또 접해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거의 맹지성이니까 정말 조심하셔가지고 제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제 유튜브에 그 산지 전용이라든가 아니면 개발행의 중요한 포인트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4번입니다. 지상권 관련 토지 사용 승낙서 불가능한 토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도 정말 중요합니다. 보는 방법을 잘 봐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이 우리 갑구와 을구로 구분이 되어 있죠. 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 뭐 누구 홍길동이든 이순신의 소유자가 나오고, 을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상권이라든가 또 근저당권 이런 게 유치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근저당이나 이제 지상권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저당 같은 경우는 우리 토목 허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상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토지사용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건 금융권에 이제 가면은 승낙서 있습니다. 있고 이제 인감점에서 찍어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상권은 첨부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팩트입니다. 특히 이제 참고로 지상권 같은 경우는 대출 관련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땅을 담보로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금융권에서 지상권을 잡아놓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5번째입니다. 무연묘지, 장매업체 묘지조사 의뢰인데, 무연묘지가 말 그대로 이제 묘지는 임야에 보면 무연하고 유연이 있죠. 유연은 당연히 이제 관리를 하는 뭐 이렇게 허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비석도 있고 관리를 하는데, 무연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도 안 돼 있고 관리 주체도 누군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임야에 있지만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묘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임야겠지. 왜냐하면 주위에 풀도 많이 나고 나무도 많이 나기 때문에 모르는데, 장매업체들이 이렇게 보면은 바로 알아. 이제 임야 개발 허가 이렇게 할 때는 장매업체한테 먼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무연고 조사를 안 하고 허가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나중에 뒤늦게 이제 법적인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를 여사로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안 하지 말고 반드시 하셔가지고 안전한 준공을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묘지 허가 관련은 참고로 제 유튜브 묘지 허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조성하시는 분들은 또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6번째입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한 토지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주변 환경을 고려한다는 게 좀 포괄적입니다. 뭔가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전에 보면은 이제 축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뭐 허가 많이 양성화다 하면 허가도 많이 났고, 아직까지도 지금 태양광 허가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허가를 받고 공사를 다 하고 준공을 해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주위에 이제 경치를 보고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주위에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게 해서 뭐 농지가 됐든 이제 뭐가 되든 다 개발이 또 한다고 하면 굉장히 또 실망이 크죠. 하기 때문에 이런 혐오시설 쪽이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있는지는 우리 인터넷 법제처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가구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이격이 해야지 허가 난다, 뭐 이런 게 혐오시설마다 이격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격거리를 한 번쯤 땅을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이제 공사 다 완료해서도 푸른 어떤 그런 경치를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사이트도 많이 언급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입니다. 토지 이음 확인하고 접도구역, 용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조심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서 토지 이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영역이나 공무원이나 가장 먼저 이제 땅에 대해서 문의가 가면 용도 지역에 대해서 가능한지 먼저 보기 때문에 토지음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땅을 매매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접도구역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땅이 이제 국도 옆에 있다고 해서 개발이 100%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려는 부분이 전체 평수 중에서 정말 일부분 건폐율을 한정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특히 국도에는 접하는 무조건 확인을 한번 하시고, 접도구역이 좀 가다하게 내 땅으로 좀 이렇게 구역이 체킹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매매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이제 이런 영상에서 잘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나라 중에서 이제 경주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이런 걸 많이 지정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 외 지역도 뜨문뜨문 지역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이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토지 이음에서 표시가 이제 문구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일단 무조건 뭐 도로다 뭐 다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문화재 관련 부서 가서 이게 이제 문화재 보호구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 불가능한 건지 문의를 먼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재는 정말 그 법 자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허가를 접수했을 때 무조건 하고 이제 처리 기한이 없습니다. 그 문화재청에서 넘어오는 공문이나 기간이 무한정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굉장히 자금적인 데미지가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화재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적 말씀을 드린 참에 말씀을 드리면, 그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의뢰를 받는데, 절대 자연환경 그 보전지역 자체는 뭐 어떤 일반적인 그 근생이나 일반 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인데, 공익용 산지 같은 경우는 몇 해 전만 해도 거의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국가 사업밖에 안 되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숲 경영 취업님이나 아니면 숲속 야영장 때문에 무조건 하고 공익용 산지를 사지 말라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사업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상 공익용 산지에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산림청에서 고시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용도 지역상 가능한다 해도 다른 뭐 도로 관계라든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계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또 디테일하게 계속 알아보셔서 허가를 체킹을 하셔야 된다는 게 말씀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중요한 제 영상 1번부터 7번까지 사이의 내용은 제 영상에 또 많이 개별적으로 디테일하게 담아놨습니다. 하기 때문에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고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싶으면 제 영상의 인기 순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장마가 계속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계속 촬영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급하게 또 비가 그쳐서 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실 때 장마철에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립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날씨가 습해서 그런지 막 파리하고 막 날파리 장난 아니네. 비 피해가 근데 우리 지역도 많이 없어야 되는데 큰일이다.